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인터넷에서 하세요.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꽃은 에덴 꽃집.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매년 1월 13일은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되고 한인들의 미국 이민과 헌신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조지아주에선 어제 주의사당에서 2020년 1월 28일을 조지아주 한인의 날로 선포하는 결의안 HR 956이 채택돼 주의회에서 환영받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미주 한인재단 애틀랜타 지회가 주최한 이날 기념식은 조지아주 의사당에서 한인들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함께 기념 촬영하고 하원 회의장에서 조지아주 한인의 날 선포 결의안을 발표한 뒤 박유정 기내 카운티 제1지구 보좌관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결의안은 조지아주 의회의 유일한 한인 의원인 샘박 의원과 친한파로 잘 알려진 마이크 글랜튼 의원, 비 누엔 의원, 브렌다 로페즈 로메로 의원 등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박유정 보좌관은 연설에서 15만 명의 한인이 조지아를 고향으로 삼아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한인들은 정치, 산업, 문화, 교육, 사회 봉사활동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보좌관은 우리 중 일부는 2032년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을 공동 개최해 한반도 평화와 더 나은 세계에 기여하기를 원한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 함께 조지아를 위해 계속 싸우자며 조지아를 1등으로 만들자고 말해 주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몽고메리 한인회는 지난 26일 오후 어번대학교 몽고메리 캠퍼스에서 설잔치 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창원 제25대 한인회장은 공식 취임식을 갖고 축하를 받았습니다. 조창원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오늘까지 40여 년 역사의 한인회가 있기까지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전직 한인 회장님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10여 년 전 현대자동차를 이곳 몽고메리에 설립하여 한인들의 위상을 높인 정몽구 회장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몽고메리에서 여러분의 꿈을 완성하고 한국인임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도록 한인회가 구심점이 되어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국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무엇보다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 중에서 2002년 출생한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인 2020년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포기할 수 없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총영사관 측 설명입니다. 또한 병역 미필자인 경우에는 올해 24세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1995년생 남성일 경우에 오는 12월 31일까지 병역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총영사관이 주최하는 이번 국적 설명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적 상실, 국적 이탈, 복수 국적 취득, 병역 연기, 재외동포 비자 신청 등 동포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2월 15일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한창인데요.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등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지난 20일 기준 2168명으로 전 세계 공관들 중 9위를 차지했는데요. 27일 기준으로는 2752명으로 일주일 새 600여 명이 늘어나면서 7위로 2단계 올라섰습니다. 미국 내에서 순위도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올라섰는데요. 선관위의 끈질긴 노력이 마감 일자가 다가오면서 성과를 내는 모습입니다. 4년 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는 총 3,868명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했었습니다. 이제 등록 기간이 보름 남짓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난번보다 더 많은 유권자 등록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2월 4일과 5일 이틀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재외국민 사전등록 접수를 받는다며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철로에 떨어진 딸의 목숨을 구한 이집트인 아빠의 용기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8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철로 구석에서 한 성인 남성이 어린 딸을 꼭 끌어안고 바짝 누운 채 기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달리는 기차와 부딪힐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화면에 포착된 것입니다. 이집트 투데이는 이 동영상이 지난 27일 아침 이집트 동북부 도시 이스마일리아의 기차역에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실수로 철로에 떨어진 딸을 아빠가 구하려고 뛰어내린 뒤 딸을 안고 몸을 숙인 것입니다. 트위터에는 딸을 구한 슈퍼 영웅,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장면 등 남성을 칭찬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중국계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전반이 불편한 시선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한인 교민이 중국인으로 오인당하고 인종차별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민사회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불쾌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한 아시아계 프랑스인 남성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7, 8명쯤 되는 무리 중 한 남자아이가 자신을 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고 소리치면서 비웃었다고 말했는데요. 트위터 등 SNS와 인터넷에서도 특히 중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민사회는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하고 늘어날수록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차별당하는 사례가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는 이런 잘못된 정서에 반대하는 캠페인도 시작됐는데요.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라는 뜻의 불어인 주누세파운 비루스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메이카와 쿠바 사이 해상에서 28일 오후 2시 10분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자메이카 해안 도시 루세아에서 북서쪽으로 125km 떨어진 해상이며 진원의 깊이는 10km로 얕은 편입니다. 쿠바 남동쪽 니케로에서는 14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진앙 인근 자메이카와 쿠바, 케이먼 제도 등엔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후 케이먼 제도는 해안과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자메이카에서도 수초간 진동이 감지되면서 일부 건물에서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도 만일에 대비해 고층 빌딩 등에서 사람들이 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쓰나미 위협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는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 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미군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렸다는 점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는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60일 전에 사전 통보토록 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를 2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오늘부터 30일까지 9천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해외 직구 구매 대행자가 수입 물품에 대해 원 가격보다 적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면 구매 대행자에게도 연대 납세의 의무를 부과해 관세 포탈죄로 처벌합니다. 지금까지는 구매 대행자의 저가 신고로 미납 관세가 발생하면 납부 책임을 구매자에게만 물었지만 소비자 관리 보호 차원에서 구매 대행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 행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되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출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중소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세관 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 비용을 수출입 화주가 냈지만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신 내도록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전 세계로 귀국하는 한인 교민들이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격리 수용될 것이라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법령과 검역 절차를 존중해 교민 가운데 무증상자만 우선 이송하는데요. 정부는 현재까지 교민 가운데 확진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귀국을 희망한 교민은 총 720명으로 늘었는데요. 이틀에 걸쳐 전 세계 4편이 동원돼 교민들을 이송할 계획입니다. 이송된 교민들은 증상이 없으면 14일간 임시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1인 1실을 배정받게 됩니다. 의료진도 상시 배치됩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너른 이해와 정부의 조치에 대한 신뢰를 부탁드린다면서 잘못된 정보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는 사례가 있는데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1월 29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